대표님, 요즘 유튜브 찾아보니까 300만 원대 욕실 인테리어 가능하다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보이는데 가능한 거예요? 내가 욕실 많이 뜯어보고 고치어보고 우리 집도 진짜 가성비로 해봤는데 300만 원대는 사기급이야, 사기급. 요새는 절대 그게 안 나와.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정리 한번 해줄게 내가. 욕실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규격화는 돼 있지만 집마다 크기나 구조, 그 다음에 작업 방식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매년 인건비가 달라지다 보니까 가격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 오늘 영상에서 챙겨야 될 거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우리가 욕실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 거기에서 하자가 안 나면서 디자인적으로 예쁜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나는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해. 그 부분을 좀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대략적으로 내가 하는 공사가 어느 정도 금액 가 들어가는지를 알고 좀 접근을 하게 되면은 뭐 공사 계획을 세우거나 셀프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고 가면은 난 좋을 것 같거든.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게 가성비 있는 욕실 인테리어 하나, 만약에 내가 살게 되면은 하고 싶은 공사들 있잖아, 베스트 견적을 한번 정리를 해주려고 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 예시로 설명한 사진도 가장 보편적인 공간 있잖아. 우리가 공용 욕실을 하면은 보통 한 2500 사이즈에서 1600 정도 되는 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변기, 세면대, 욕실이나 샤워 공간이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해. 가장 큰 관점은 이제 가격,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그 다음에 디자인에 관련해가지고 하자 없이 시공을 했을 때 중요도에 따라서 1티어, 2티어, 3티어를 한번 나눠봤어. 내가 생각하는 1티어는 첫 번째로는 일단 덧방이야. 덧방 여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 원칙적으로는 나는 덧방을 비추천해. 왜냐하면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은 이제 방수층이 깨지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 아랫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더 큰 금액으로 보상을 해야 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 철거를 하고 시공하는 거를 원칙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덧방 시공할 수 없냐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덧방을 추천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두드려 보거나 했을 때 텅텅텅 소리가 안 나는 그런 데는 이제 덧방 시공을 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상복합 중에 벽면이 조적이나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목공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 이런 데는 이거를 다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려면은 목공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 덧방 시공을 하는 게 좋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난 진짜 그 철거 현장 딱 보고서 진짜 어이가 없었지. 3덧방, 4덧방 하게 되면은 확실히 욕실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최근에 철거를 했는데 3덧방으로 돼 있는 거야. 이 정도까지 해도 되나? 나는 덧방은 진짜 딱 한 번 정도만 했으면 하는 거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일단 철거부터 예산 차이가 나. 욕실을 올 철거하게 되잖아. 평균 철거 비용만 60에서 70 정도가 나오고 폐기물 비용이 15에서 20만 원 정도가 나와. 토탈 해보면은 80에서 90만 원 정도의 철거 비용이 발생하거든. 근데 덧방 시공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도기들이나 겉에 있는 것들만 철거를 해내면 되거든.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철거비가 20만 원 정도, 그리고 폐기물 비용이 양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만 원 정도 해서 한 3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게 돼. 그러면 일단 철거에서 차이가 나겠지? 우리 욕실을 감싸는 주재료가 뭐야? 바로 타일이잖아. 그 타일이 디자인에 가장 크게 관여되는 요소 중에 하나야. 그래서 타일을 선택하는 게 진짜 중요하지. 선택할 때는 두 가지를 크게 보는데, 첫 번째는 타일의 크기,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일의 질감, 텍스처.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욕실의 분위기가 완전 180도 달라지거든. 텍스처 같은 경우는 무늬가 강하거나 그런 것들은 피했으면 좋겠어. 비앙코 무늬나 아니면 천연대리석 무늬처럼 이렇게 간지가 센 무늬들 있거든. 그런 것들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유행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가급적 텍스처는 무난한 텍스처 계열을 나는 권해드리는 편이거든. 그리고 크기는 사실은 타일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예쁘긴 예뻐. 그 이유가 뭐냐면 매지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 그 매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공간이 훨씬 이제 통일감 있고 그렇거든. 거기에다 질감까지 스톤 재질이면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크면은 항상 비용이 비싸. 그러다 보니까 예산 안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예산 안에서 시공이 필요한 거지. 타일 크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300에 300각, 300에 600각, 600에 600각, 1200에 600각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해. 이게 왜 그러냐면 바닥에서 천장 높이가 2400이거든.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300 단위의 타일들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타일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싸지는 경향이 있어. 요즘 많이 쓰는 거는 이제 300에
300에 600각이랑 그다음에 600에 600각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써. 그리고 개당 각수가 커지면은 시공 난이도도 높아져가지고 시공품도 많이 들어가. 품이 인건비인데 한마디로 인건비가 비싸지는 거지. 보통 견적을 넣을 때 벽 타일은 한 24회배 정도 넣거든? 그리고 바닥 타일은 8회배 정도 넣어. 이게 이제 로스까지 포함한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정도를 넣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졸리컷이라고 꺾여지는 단면 있잖아. 한 면을 이렇게 노출하게 되면 못생긴 단면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 타일을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45도로 깎아내는 작업이 있어. 그걸 졸리컷이라고 하는데 요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품수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 600에 600 타일 같은 경우는 32회배가 되잖아. 600, 600각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뭐 4만원 내외 정도 하거든. 그러면 그걸 곱해보면은 부자재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130에서 150만원 정도 사이가 나오고, 물론 타일 가격이 다르지만 거기에다 부자재 한 15만원 정도? 요 정도가 들어가. 그렇게 하면은 타일이랑 부자재 가격만 한 160만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600에 600각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3.5품에서 4품 정도 들어가거든. 4품에다가 하루 타일러 인건비가 35만원 정도 하거든. 4품 곱하기 35 하면은 140만원 정도 돼. 그럼 두 개를 합하면은 300만원 정도 되겠지? 이게 베스트 옵션이라고 하면은, 가성비 옵션은 보통 300에 600각이랑 바닥은 300에 300각 타일을 써. 왜 가성비로 갔을 때 이 300에 600각이랑 300에 300각을 섞냐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타일을 굽는 방식이. 도기질과 자기질 타일이 있거든. 도기질 타일로 해서 300에 600각이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300에 600각은 내구성이 약하고 잘 깨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바닥엔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바닥에 쓸 수 있는 거는 300에 300각, 그리고 벽 타일은 300에 600각을 평균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들 시공을 많이 했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300에 300각 타일은 보통 한 2만원대거든. 그리고 300에 600각 타일은 2만원 중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24회배, 8회배를 곱하게 되면은 타일 가격만 한 7, 80만원, 그리고 부자재 10만원 정도가 들어가. 요거는 시공이 좀 더 쉽기 때문에 보통 한 2.5품에서 3품 정도 들어가거든. 그러면 타일 부자재가 90만원, 그리고 시공비 3품 했을 때 105만원.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195만원 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세 번째는 이제 조적이야. 조적이 사실은 예쁘긴 예쁘거든. 조적 젠다이도 있고, 조적 파티션도 있고, 조적 욕조도 있어. 호불호가 갈리는 시공이어가지고. 근데 나는 젠다이는 조적을 무조건 했으면 하는 거고, 나머지 작업들은 고려해볼 만한 사항들이 있지. 조적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철거를 하고 하는 시공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고, 조적 젠다이는 보통 우리는 견적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재비 한 5만원, 그리고 시공비 5만원 정도 해가지고 하면은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세수할 때 세면대랑 머리랑 걸리는 거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거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조적 젠다야. 이건 실생활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리고 조적 욕조나 조적 파티션 같은 경우가 있거든. 사진 보면 알듯이 예쁜데 문제점이 공간을 많이 차지해. 내가 말해준 기준 2600 사이즈 얘기를 했었잖아. 그거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조적에 양보할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견적이 추가될 수가 있지. 보통 한 조적 파티션 하는데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추가가 되고, 조적 욕조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이렇게 추가가 되거든. 디자인만 고려를 했을 때는 난 추천을 하는 편이야. 근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나 그러면은 조적 파티션은 지양하는 편이지. 올철거 했을 때만 조적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덧방 시공할 때는 거의 못하는 시공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이제 이 티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제일 첫 번째로 잡은 거는 바로 천장이야. 어떻게 마감하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이노솔 마감, 또 하나는 이제 목공으로 해서 도장 마감, 또 하나는 SMC 천장으로 마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노솔의 장점은 깔끔한데 문제는 점검구가 없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한번 다 뜯어내고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리고 이노솔 천장은 일단은 비싸. 자재비만 거의 한 25만원, 그리고 시공비만 거의 30에서 35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 그러면 천장 하나 하는데 거의 한 50만원 돈, 60만원 돈을 써야 되잖아.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라는 게 나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목공 마감이 있어. 목공 마감은 뭐냐면 이제 천장을 목공으로 마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점검구도 만들고 하는데, 얘 장점 중에 하나는 얘도 도장 마감을 하다 보니까 면이 진짜 깔끔하긴 깔끔해. 그래서 뭐 실리콘이나 이런 걸 쌌을 때 굉장히 이제 깔끔한 마감이 가능한
한데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누수가 생겼을 때 한번 젖고 마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천장 시공을 다시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얘가 시공비로 따지면은 자재비 한 20만 원에 인건비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품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토탈 한 4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사실은 SMC 천장이야. 저렴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마감재라고 할 수가 있거든. 자재비 뭐 한 10만 원대 초중반 되고 시공비 5만 원에서 뭐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저렴해. 단점은 단조로운 느낌이 있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약간 변형을 좀 줬어. SMC 천장으로만 마감하는 게 아니고 한쪽 면을 목공으로 이렇게 틀을 잡아줘가지고 간접 조명이 들어갈 수 있게 마감을 하고 SMC 천장으로 마감을 해주면은 욕실 자체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져. 그래서 아까 말했던 SMC 천장의 단점인 단조로움을 커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는 목공의 장점과 SMC 천장의 장점을 합해 놓은 걸로 하면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 금액을 하는 거를 난 베스트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됐든 아니면 덧방 시공이 됐든 상관없이 그렇게 마감을 하면은 예쁜 천장이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는 도기류야. 도기류는 선택의 폭이 너무나 커.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제한을 하는 편이거든. 아메리칸 스탠다드나 데린바스 제한을 하는 편이야. 가격대는 보통 한 20만 원대 중반에서 30만 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고, 이제 더 싼 것들의 단점이 뭐냐면 변기 같은 경우 잘 고장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급은 사용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기본적으로 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피스가 있고 투피스가 있어. 원피스는 말 그대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근데 투피스는 물통과 그다음에 변기 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물 받는 곳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투피스라고 보면 돼. 원피스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예쁘긴 예쁜데 수압이 조금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나는 투피스를 좀 권하는 편이지. 세면대는 클라이언트 분들의 취향이 너무 다르고 가격대도 너무 천차만별이고 이래가지고 무난한 거를 좀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 취향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보통 한 20만 원대 중반대면은 괜찮은 제품들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수납되는 카운터형 세면대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아. 아무래도 MDF로 된 가구다 보니까 습에 약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습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돼. 수납형보다는 나는 그냥 도기로만 된 것들을 위주로 제한을 하는 편이지. 도기류만 했을 때는 보통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변기랑 세면대 셀렉하는 데는 그 정도 예산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조명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잖아. 나는 간접 조명을 많이 활용하라고 얘기를 해. 수납장 하부에 간접 조명이 됐든 LED 나오는 거울들이 있거든. 그런 걸 활용하거나,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 가장 먼 쪽 있잖아. 그쪽 벽면에다가 간접 조명을 넣거든. 거기는 약간 어두운 편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조도를 잡거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매입등은 최소한으로 사용을 해서 하나나 두 개 정도 배치를 하는 편이거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조명 배치를 하는 편이야. 조명의 색온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백색을 많이 사용하거든. 주백색이 딱 적당한 색인 것 같아. 조금 더 릴렉스한 분위기를 위해서 전구색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광색은 요즘은 많이 피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야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욕실이 완성이 될 수 있지. 제품들은 간접 조명할 때는 T5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LED-바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매입등 같은 경우는 2인치든 3인치든 너무 크지 않은 매입등으로 활용하는 편이지. 근데 이게 가격대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어가지고 요 견적은 보통 이제 전기 쪽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화장실만 포함했을 때는 추가적인 금액이 안 들어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수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형으로 가려면은 매립 수전도 있고, 보편적인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수전을 사용을 하는데, 디자이너의 욕심으로서는 사실은 매립 수전 너무 좋아. 근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 시공비까지 해서 3-4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반 샤워 수전 같은 경우 15만 원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매립 수전은 거의 한 30만 원대 이상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너무 싼 것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싼 것들은 진짜로 1-2년 쓰다가 하드웨어가 고장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 그럼 또 갈아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 그렇게 되면 또 인건비가 또 들고 그러니까 너무 싼 거 안 하고 10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이렇게 해서 셀렉을 하면은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보통 그 정도 하게 되고, 세면 수전이랑 샤워 수전 해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추천을 하고, 매립 수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3배 정도 가격대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3티어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요소긴 한데
파티션, 욕조 요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샤워부스랑 파티션이랑 욕조는 사실은 선택사항이라고 보는데 올철거 했을 때는 욕조 가격이나 가격 차이는 많이 없는데 다만 파티션과 샤워부스는 조금 가격 차이가 있지.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욕조를 선호하는 경우는 갓난아이가 있거나 본인이 이제 욕조를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션 할 때 투명한 유리로 하는 거를 좀 지향을 하거든. 차라리 아쿠아 유리라든지 브론즈 유리를 많이 사용을 해. 투명 유리로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물때가 너무 잘 보여. 그 부분을 방지하려면은 브론즈 유리를 사용하거나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하는 편이지. 보통 파티션 같은 경우는 유리값이 한 30만원, 설치비가 한 10만원대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샤워부스는 설치까지 포함해서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포함시킬 거는 파티션 했을 때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3티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환풍기거든?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흰펠 환풍기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은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휴젠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 사실 우리 집도 휴젠트를 쓰고 있거든.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아. 금방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제습 능력도 되게 좋고 냄새를 빨아들이는 환풍 능력도 좋아가지고 이거를 되게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휴젠트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정도 추가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흰펠 환풍기는 보통 SMC 선장할 때 다 금액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세 번째는 유가야, 유가. 타일 유가가 있고 라인 유가가 있거든. 금액적으로는 거의 비슷해. 디자인 생각하면은 타일 유가가 굉장히 예뻐. 룰을 많이 안 쓰거나 이제 건식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데는 타일 유가로 하는 거를 난 추천을 하는 편인데, 배수 관련돼서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라인 유가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하지. 그래서 실용적인 면에서는 라인 유가를 추천하는 편이야 요즘.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베스트 옵션으로 하게 되면은 올 철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철거 비용이 보통 한 90만 원, 그리고 타일을 600가구 으로 한다고 했을 때 타일 및 부자재가 한 160만원, 그리고 타일 시공비는 보통 한 내품 들어가지고 한 140만원, 그리고 이제 도기류랑 천장 그리고 조적 젠다이가 이렇게 포함된 금액으로 하면은 21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걸 다 해봤을 때 보통 화장실 한 칸당 600만원 선 정도가 나와. 이게 우리가 하는 스탠다드 공사에 대한 견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진짜 가성비를 챙겼을 때는 덧방 시공하고 300에 600가 타일로 했을 때 보통 철거가 한 30만원, 타일 부자재가 한 90만원, 시공비 세품에서 한 105만원, 그리고 도기류 및 천장은 똑같은 자재를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210만원 정도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합해보면은 한 435만원 정도가 나와. 물론 요 금액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더 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가이드를 가지고 욕실 공사를 이제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눈탱이 맞진 않겠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라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나 상황마다 다 견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받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댓글에 네이버 예약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상담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제 욕실 인테리어 관련해 가지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실히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1티어, 2티어, 3티어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1티어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덧방, 그리고 타일, 그리고 조적을 어느 정도 할지 여부,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2티어로는 천장 시공, 그리고 도기류 수전, 그리고 조명까지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리고 3티어로는 파티션을 할 건지 욕조를 할 건지랑 그 다음에 환풍기, 그리고 유가 배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짜게 되면은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보면서 컨텐츠 만들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